예, 서영교 의원입니다. 선관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직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가 지면 우리 쪽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고, 또 국힘당이 지면 또 그쪽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졌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그런 얘기가 많아서 선관위가 그 시연을 다 보여주는 걸 보고 이건 부정을 할 수 없구나라고 모두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어 왔고, 그래서 말씀처럼 사법부도 독립적인 기관이고 선관위도 독립적인 기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검찰의 손이 들어가거나 그리고 권력의 손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은 선관위를 권력으로부터 잘 보호해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맞춰서는 어떻든 대법관이 선관위 위원장이 되시니 이에 대해서 그런 외풍을 타지 않도록, 그리고 또 오해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다짐하고 실행하라고 하시는 것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예. 세계 167개국 중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한국경제연구원이 영국 싱크테크 레가툼이라고 하는 곳에 자료를 분석해서 보니까 사법 시스템이 대한민국 세계 167개국 중에 155위라고 합니다. 실제로 되게 낮은 점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서 사법부를 불신할까? 이 부분을 잘 살펴서 새로운 대법원장이 되신다면 그것을 보강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질의하셨지만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그런데 이제 대법원장님은 60대, 그리고 대법원장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할 만큼 연배세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다양한 우리 대한민국의 변화, 문제점들을 짚어내기에 어쩌면 오래된 세대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오남 극복하십시오. 서육남이죠. 이제 서칠남도 바라보는 이런 상황인데 이걸 극복하셔야 됩니다. 말씀처럼 여성은 확실하게 대법관에 더 보강하셔야 됩니다. 지금 있는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 이렇게 요구할게요. 그렇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아까 국방부 관련한 불온서적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인노회 사건 관련해서도 어제 제가 질의한 것과 좀 달라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노회 이적단체였나요? 이게 당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제 영장 발부한 다음에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다 그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최근까지도 아직 재심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심에서는 예. 인노회는 인천과 부천 지역 노동자들을 위한 대중 노동단체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예. 그렇게 판단이 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렇게 드릴게요. 당시에 백영협 판사 아세요? 인노회 사건 때 백영협 판사 비슷한 연배겠죠? 똑같은 영장, 구속영장 발부 판사였으니까요. 저하고 개인적인 친분은 없습니다만 이적단체라며 검찰이 인노회를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이적단체다, 북한을 찬양한다 등등등등등등 씌워서. 그랬는데 백영협 판사는 여기는 노동단체다 이렇게 해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어요. 그리고 몇 개월 후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그게 바로 조희대 영장판사였어요. 그럴 때 조희대 영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줍니다. 근데 어제 조희대 후보자께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도주하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아니, 구속영장 발부를 해서 기각이 됐는데 도주를 하고 있어서 그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국가보안법 제7조 3항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해 단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이적단체라고 보고 영장을 발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영장 발부 내용이 국가보안법 제7조 3항 박분과단체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이 점만을 가지고 늘 영장을 발부해 왔지. 검찰이 이런 조건으로 영장을 청구했겠죠? 예,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그 뒤에 개정돼서 범죄의 중대성도 참작하도록 돼 있지만 당시에 구속영장 발부 요건은 그러면 이 보도가 잘못되어 있고 그때 건 다시 확인하시자고요. 그러면 이런 취지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하여튼 증거 지금은 그런 기억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인노회 사건은 노동운동이었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이었어요. 저는 전두환 대통령의 광주 민중항쟁에 대한 학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항했고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대통령을 반대하는 집회를 했는데 제가 당연히 치안본부에 가서 물고문도 당했죠. 물고문 당할 일일까요? 이적단체 활동은 하지도 않지만 그렇지만 물고문을 하고 국가보안법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거기서 찍고 그리고 저는 기소가 됐고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 젊은 판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집행유예로 풀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는 실형이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젊은 판사께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풀어줬어요. 저는 그때의 군부 독재에 저항했던 많은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제대로 판단하고 판결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판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러지 않으셨던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까지 그러진 않으실 거다. 그리고 그때 그런 취지가 아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언론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향후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대법원장으로서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봄, 이제 그 서울의 봄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저항했던 많은 사람들 그러나 전부 다 평장에 이슬로 간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총칼을 맞은 사람들도 있고 강등당한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은 역사가 이렇게 평가하는 과정 속에서 대법원장님이 올바른 역사를 후보자께서 남길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법원의 판사들이 직업이 아니라 국가에 복무하고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항상 가르쳐주고 분위기를 쇄신시켜주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